안녕하세요. 수의침 곽순혜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 중에 사열침이라는 게 있죠. 침의 종류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침은 응급시에 피를 빼내는 침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사열을 아무 때나 응급이 아닌데도 그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안 되고요. 아주 응급시에 또는 어떤 답답함이 극도로 달했을 때 이럴 때 사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수지요법에서는 그 손끝 사열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사열은 상응점이나 어떤 그 기모열 앞으로 나오는 장부위치 이런 데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열요법을 하실 때는 정말 그 피를 빼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열침은 물론 시중에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제 연구소에서는 이 자리에 돌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사열할 수 있는 부위를 이렇게 좀 마사지해서 유연하게 먼저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끝을 사열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 부위를 조금 이렇게 비벼줘서 유연 자극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사열침을 사시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열어가지고 열어서 조그만 난새침이 이렇게 있거든요. 난새침에 둥그런 부위가 있는데 아직 이걸 열지 마시고 이 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려서 살짝 빼내면 이렇게 조그만 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침을 다시 넣고 이걸 다시 조립을 하십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이 끝에 이렇게 침이 안 만져집니다. 안 만져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알코올 스펀지로 사열할 부분을 이렇게 일단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열할 그 점에 대고 이거를 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볼펜처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셔서 살짝 여기다 대고 치시는데 손바닥 쪽은 살이 많아서 누르지 마시고요. 피부에 이렇게 살짝 닿도록 하시면 되는데 손등 쪽에 사열을 하실 때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살짝 데일 듯 말 듯 해서 살짝 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직접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치시면 침이 이렇게 아주 약간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열 안 한 것 같으죠? 그렇지만 피를 이렇게 보면은 피가 나오게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되시면은 다시 알코올 스펀지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내면 됩니다. 얼마쯤 피를 빼주시냐면 한 2번 정도 누르시면 이렇게 눌러서 피를 빼는데 벌써 처음 뺐을 때보다 많이 안 나오죠? 이렇게 한 2번 되시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맑은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닦아두고 그냥 이제 두면 피가 그냥 멎습니다. 조금 사열한 자리가 염려되면 이 자리에다가 앞봉을 하나 딱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은 살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 스치듯이 누르지 마시고 스치듯이 대고 치셔도 되지만 뒷부분은 약간 피부가 될 듯 말 듯 하는 상황에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열침을 하나 집어넣었을 때 내가 또는 한 사람을 사열할 때는 침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을 여러 군데 사열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열침을 하나 가지고 나 사열하고 또 너 사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침 끝에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지침은 소독을 해서 쓰셔도 됐지만 끓이거나 혼자 쓰실 때 알코올에 담궜다가 쓰시거나 하셔도 됐지만 사열침은 한 번 쓰면 다시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려서 침끝을 빼는데요. 이거 침을 빼실 때 그냥 이렇게 팍 뽑아도 빠집니다. 빠지지만은 그럼 이 안에 있는 용수철이 쉽게 상해서 침관을 오래 못 쓰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이렇게 잡아 다니듯 하면 이 금속이 따라 나오죠. 이 금속을 이렇게 딱 잡고 살풋 이렇게 빼내시게 됩니다. 이렇게 빼내시고 다시 싹 집어 넣으십니다. 자,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이제 되는데 평소에 사열침을 구입을 하셨다면 하나 정도는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급할 때는 이게 잘 떨려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 넣으실 때도 어느 정도 집어넣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저 안전하게 꼭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비틀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항상 사열하기 전에 그 자리를 약간 이렇게 비벼서 해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스펀지로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난세침이 이제 여기 사열침 하나에 3개씩 들어있을 텐데, 그럼 이걸 다 쓰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또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포 더 구입을 같이 해 놓으신다면은 아주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열침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여러 가지 혈액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쓴 사열침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쓰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 번 쓴 것은 좀 아깝다 하더라도 버리시는데, 이런 것도 끝에 누가 다칠까봐 끝을 조금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말아서 버리시면은 훨씬 더 좋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열침을 쓰시는데 반드시 응급시에 쓰시게 되겠고, 손끝에 이렇게 사열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 급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과정 중에 모두 설명되어 있으니까 잘 듣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정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그 부항요법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항요법은 그 최고의 목적이 정혈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혈요법으로 쓰면서 이제 그 건부항이다 해서 피를 빼내지 않는 부항과 습부항이다 해서 피를 빼내는 부항 두 가지로 발전돼 있고, 부항기의 종류는 그 유리에서부터 또는 플라스틱에서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게르마늄이라는 흙으로 구워 만든 부항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항기는 그 음압이 아주 흙이기 때문에 세서 구태여 습부항을 하지 않더라도 습부항 이상의 그 음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육 축내뿐만 아니라 혈액 내의 산성화된 가스를 뽑아내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 중병 환자들을 부항을 하셨을 때 부항을 떼는 순간에 아주 나쁜 냄새를, 그 산성화된 가스가 피부 밖으로 음압에 의해서 빠져나오면서 나쁜 가스가 같이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시는 방법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게르마늄 사이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모양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쓰실 때는 불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불부항이다라는 걸 하는데, 이 가스 부분을 온으로 이렇게 여신 다음에 불을 약간 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겁을 내시는데요. 이것은 조절을 조금 하시면 아주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초보 때는 이 불을 조금 낮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 보통 때는 좀 높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약에 했을 때 이것을 너무 꼭 하면 불이 산소가 없으니까 꺼지겠죠. 그래서 살풋 들었다가 탁 이렇게 한번 압력을 주는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력을 주는 식으로 해서 누르셔가지고 바로 붙이는데, 이 불끝을 보지 말고 사람의 어깨면 어깨, 등이면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를 보시고 눌러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아직 음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꽉 빨리 올리거든요. 이거 한번 이렇게 연습을 붙이면 되는데,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음압이 쫙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노폐가스가 빠지겠죠. 자, 이러시는데, 통증이나 어떤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해소하기 위해서 쓰시지만, 비만 관리하실 때 아주 많이 되는데, 비만 관리 때는 이걸 음압을 반 정도만 하셔갖고, 이제 주항요법이라 해서 마사지를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제가 시간 중에 그 과정 중에 설명을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뗄 때는 한쪽 피부를 지금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쪽 피부를 살포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아무 자국 없이 되는데, 몸에다가 떴을 때는 여러 가지 색깔 반응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포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 색소 반응에 따라서 질병의 상태라든가 이렇게 되고, 또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부항을 어떻게 뜰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과정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항은 열자극과 음압작용이 같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할 수 있고, 특히 만성질환자들이 혈액이 아주 맑아지는 여러 가지 보고를 지금 많이 듣고 있고 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수지침 치료를 하시면서 몸에서 이런 부항요법을 활용하신다면은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환자한테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부항을 같이 적용을 하시면은 아주 훌륭하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특히 만성질환자들은 결국은 혈액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액에서 나쁜 가스를 정화시켜 주는데 아주 최대의 그 공헌을 이 부항기가 하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뜸과 부항 이런 것을 연결지어서 열자극과 음압작용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가스를 사용하니까 조금 주변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하시고, 초보자일 때는 연습을 하시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수걸 타월에다가 물을 흠뻑 적신 다음에 책상 같은 데다 이렇게 판판하게 펴놓으세요. 펴놓으시고 이걸 눌러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연습을 몇 번 하시면 아주 대여섯 번만 하시면 손쉽게 누구라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불의 높이는 조금 초보자들은 꺼지더라도 다시 키더라도 조금 높이로 하시고,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조금 높게 해서 초보일 때는 이렇게 놓고 하시는 게 편하지만 익숙해지시면 이걸 한 분에 들고 이것을 계속 붙이면서 계속 하나 붙이면서 하기 때문에 보통 부항은 손에 이걸 흡각을 하기 때문에 손의 악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서 오래 뜨다 보면 손이 아프죠. 근데 이것은 아프지 않고 한순간에, 일순간에 등 전체에 2, 3분 또는 3분, 5분 초보자들은 2, 3분 내에 등 전체에 다 부항을 할 수가 있고 손에 어떤 피로감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항으로 많은 그 관리를 하셔서 건강하셨으면 하고 제가 그런 것이 제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침과 압봉, 그 다음으로 아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뜸입니다. 뜸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것을 여러 종류를 각각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 아시다시피 뜸은 쑥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약간의 연기와 약간의 이 냄새가 있다는 거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쑥 냄새와 연기도 우리 동양인이나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젊은 세대나 또 서구인들은 냄새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기하고. 그래서 연기와 냄새가 나지 않는 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몸에다가 뜸을 뜨시려면 뜸이 너무 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굵은 뜸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뜸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우선 뜸을 뜨실 때는 그 피부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 피부에서 열을 참는, 그러니까 뜨겁기를 참는 정도를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얼마나 뜨겁기를 참는데. 그리고 피부가 뜨겁기를 인내하는 거하고 또 손바닥이 뜨겁기를 인내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하실 때는 이런 뜸을 뜰 때 구점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뜸을 어느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시겠다 그러면 구점지를 먼저 까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뜸의 기본 뜸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 뜸을 하실 때도 기본 뜸의 위치에다가 뜸을 쭉 놓으신 다음에 그 쑥을 뜸을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노란 접지가 있을 거예요. 그 접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벗겨내십니다. 이렇게 벗겨내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벗겨내시면 이제 끈기 있는 접착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이 구점지 위에다가 꼭 누르지 마시고, 초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떨어질까봐 꼭 누르는데 이렇게 살짝 얹어 놓습니다. 살짝 얹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촛불을 이용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이렇게 붙여서 초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뜸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초에다가 이렇게 놓으셔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가장 안전한데요. 이렇게 안전한데 보통 이렇게 뜨실 때는 라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라이터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간혹 성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냥의 그 끝부분이 타다 떨어질 때 많이 놀라시게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뜸을 좀 떠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붙자마자, 그러니까 다 붙이시려고 쓰시지 마시고요. 그 뜸의 가장자리만 불을 붙이시면은 다 전체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한 10초 정도 이렇게 불을 붙여서 쭉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한 20초나 이렇게 지나면 손바닥에 열기를 이렇게 실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지면서 약 10초 정도 따끈하다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때 너무 뜨겁다라고 느끼시면 핀셋을 가지고
뜸을 하나 이렇게 들어서 올렸다가 잠시 있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이거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뜨겁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저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처음에 뜸을 뜨실 때는 내가 혼자 뜰 때는 한 손밖에 못 하시겠죠? 남을 뜰 때는 두 손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한 손을 이렇게 엎어서 이 열을 아끼셔서 위에다가도 이렇게 손을 대주시면 처음에는 위에 손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떠주시면은 열을 아끼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뒤에 손등이 허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뜨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뜸을 스스로 타서 스스로 식습니다. 그때까지가 약 1 내지 2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다가 너무 뜨겁다 싶으면 핀셋을 항상 옆으로 준비하고 오셨다가 이렇게 이제 들었다 올렸다 이것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뜨실 때는 아무리 기본 뜸 7, 8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놓지 마시고 접지는 그렇게 여러 군데 놓으실 때를 하시되 뜸을 시도할 때는 2, 3개만 뜨셔서 그 사람의 열기 참는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뜨겁게 떼서 화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옮겨주시도록 이제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뜸을 떴는데 전혀 접지를 대고 뜨셨을 때 전혀 뜨거운 것을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뜸 뜨실 때부터는 접지를 대지 않고 그냥 직접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만약에 많이 뜨거운데 조금 뜨거운데 뜸은 참 뜨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손바닥에서 접지를 이렇게 2장 겹쳐놓고 이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손바닥은 너무 뜨거울 때만 접지를 2장 겹쳐 놓습니다만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목이 아플 때는 손등에다가도 뜸을 뜨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접지를 2장 겹쳐 놓고 이렇게 2장을 겹쳐 놓고 겹쳐서 이렇게 놓고 뜸을 얹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등은 손바닥보다 감각이 둔해서 아주 따끈따끈하고 기분이 좋다 할지라도 간혹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입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고 또 손바닥은 약간 물집이 생긴다 하더라도 흉터가 생기지 않는데 손등은 반드시 흉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보기 흉하게 되니까 구점지를 이렇게 2개를 놓고 그 위에 뜸을 뜨고 2개를 놨다 하더라도 좀 뜨겁다 이렇게 하면 핀셋으로 들었다 올렸다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뜸을 여러 군데가 필요해서 여러 군데를 떴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 한 번을 뜨시면 뜸에서는 이것을 한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떴든 2군데에 떴든 10군데에 떴든 다 놓고 한 번 뜨시면 한 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필요한 부위에 뜸을 3장 뜨시오 하면 그 부위에 3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하루에 1번 내지 2번 정도 떠주시면 좋겠고 질병이 있을 때는 2, 3번 또는 그 이상 뜸을 뜨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만성질환일수록 뜸을 지속적으로 여러 번 떠주시는 게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장 그러니까 3번 뜨십시오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뜨시는 것보다 앉은 자리에서 지속해서 3번을 떠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